내면의 자유를 위한 놓아보내기 연습, 내 안에 갇힌 에너지 풀어주기,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 마이클 싱어의 명상 수업.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외면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다루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저런 것을 하고 싶은데 살기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자신이 내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면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날이 경험하는 기쁨과 사랑과 만족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 능력은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책임성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니까요.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마이클 싱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육체적 허기를 채워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삶을 향한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무엇이며 우리가 삶의 매 순간 넘치는 에너지를 막힘없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의식이 삶의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면 내면의 에너지는 또 다른 미스터리다. 사람들은 한평생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지만 무엇이 그런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지는 모르고 있다. 사실은 몸의 모든 움직임, 일어나는 모든 감정, 마음을 스치는 모든 생각들이 에너지를 소비한다. 예컨대 어떤 생각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면 당신은 그 끼어드는 생각을 밀어내기 위해서 반대의 힘을 써야만 한다. 그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당신을 녹초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꼭 명심하려고 애쓰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만 잊혀져 버린다면 당신은 그것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집중해야만 한다. 이럴 때는 실제로 그 생각을 제자리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무엇을 기억해내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억제하고 강한 충동을 길들이는 등의 이 모든 일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모든 에너지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왜 어떤 때는 기운이 넘치고 어떤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된 느낌이 들까? 정신과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는 음식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꾸로 사랑에 빠졌을 때나 어떤 일에 흥분하고 고무되었을 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넘쳐난다. 이렇듯이 오늘 다루는 에너지는 몸이 음식을 태워서 내는 칼로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0대인데 애인과 헤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시리에 빠져서 혼자 집안에 처박혀 있게 된다. 청소할 기운도 없고 음식을 먹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운조차 없다. 그러다 당신을 차버린 애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녀가 울면서 당신과 헤어진 건 실수였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며 지금 당신을 만나러 집으로 오겠단다.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 당장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집안을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기운을 차리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그건 순식간이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기운이 충만해진다.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에 일출을 보러 나가기까지 한다. 그래도 당신은 전혀 피곤하지 않고 넘치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란다. 이런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솟아난 것일까? 잘 살펴본다면 바로 당신의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 그것은 음식에서도 숙면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에너지는 언제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이것은 깊은 속에서부터 절로 솟아나서 당신을 채우고 신선하게 재충전시킨다. 이런 에너지를 항상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슴을 다듬으로써, 마음을 다듬으로써, 그리고 내면의 비좁은 공간 속으로 자신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막아버린다. 우리의 내면에는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주는 중추들이 있다. 그것을 닫으면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것을 열면 에너지가 생긴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에너지 중추들이 있지만 그 닫힘과 열림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잘 느끼는 것은 가슴의 중추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앞에서는 자신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느낀다.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의 벽이 사라지고 그것이 큰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가 당신이 싫어하는 짓을 한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당신의 기분은 그리 고양되지 않는다. 당신이 가슴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그것과 너무나 동일시하는 나머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킬 때 나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가슴이 아니다. 당신은 가슴을 경험하는 자이다.
가슴은 하나의 에너지 중추, 곧 차크라이며 우리 존재 내부의 한 장소로서 에너지가 집중되고 분배되어 흐르는 곳이다. 자신의 가슴을 잘 느껴보면 가슴이 열릴 때는 어떤 느낌이고 닫힐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크나큰 사랑을 느낀다. 그러다가 그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면 가슴이 닫히고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슴 중추의 구조에서 무엇이 그것을 닫히게 하는 걸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정된 에너지 패턴이 맞기 때문에 가슴이 닫힌다는 것을 발견한다. 외부 세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적 존재의 흔적을 남긴다. 그 사건의 경험은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 아니면 약간의 사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세상이 당신을 거쳐갈 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당신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에너지이다. 사물은 밖에 남아있고 당신의 감각이 그것을 마음과 가슴이 받아들여 경험할 수 있는 에너지 패턴으로 바꿔준다. 당신이 인지하는 모든 감각들은 그 정보를 바꾸어 데이터를 신경 전기부호를 통해 보내면 그 인상이 마음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그때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가 말썽을 일으킨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로막고 지나보내지 않는다. 이럴 때 그 에너지 패턴은 실제로 길이 막힌 채 당신 안에 남아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운전을 할 때 보이는 지나가는 나무들과 건물과 자동차들은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놓지 않는다. 그것은 일시적인 인상을 남기고 감각을 통해 마음의 인상을 만들어내지만 바로 사라진다. 그것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없으면 인상들은 걸림없이 지나가고 당신이 다음 순간 속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도 그 체계도 문제가 없다. 당신은 그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험들을 해가고 있다. 매 순간 경험이 들어오고 당신은 배우고 성장해간다. 경험이 최상의 스승이라면 삶의 경험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지나쳐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 순간을 또 그 다음 순간을 경험해 가는 것을 뜻한다.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존재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다. 당신이 삶의 낱낱을 경험하는 동안 온전히 존재하여 그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며 당신은 완전히 열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운전하며 길을 가고 있을 때 애인의 자동차와 비슷한 파란색 포드 무스탕이 나타났다. 그 앞자리에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것은 틀림없이 애인의 자동차인 것 같았다. 다음 순간에 당신은 더 이상 다음의 가로수와 다음의 자동차들을 보고 있지 않다. 가슴과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걸림이 생기며 시간이 지나가지 못하고 막혀버린다. 이제 삶은 당신의 주의를 얻어내기 위해 이 지나가지 못한 사건과 다퉈야 하고 그 사건의 인상은 얌전히 남아있으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당신을 미치게 만든다. 이 모든 마음의 소음이 다만 그 걸려버린 에너지를 처리해서 지나가게 만들기 위한 발버둥인 것이다. 당신을 지나쳐가지 못한 오래 묵은 에너지 패턴들은 마음의 전면으로부터 밀려나와서 당신이 그것을 놓아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갇혀있다. 이런 사건들이 당신의 의식을 지나가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애쓸 때 그 에너지는 먼저 마음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풀려나려고 한다. 마음이 늘 그토록 바쁜 것도 이 때문이며 이것이 모든 감정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마저 당신이 저항하면 에너지는 뭉쳐져서 가슴속의 깊은 창고에 쑤셔 넣어진다. 인도 철학의 전통에서는 이 정리되지 못한 에너지 패턴을 삼스카라라고 부른다. 삼스카라는 하나의 걸림, 하나의 막힘으로 과거로부터 생겨난 하나의 각인이다. 그것은 정리되지 못하고 고정된 에너지 패턴으로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선다. 에너지의 파동이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 들어오는 에너지는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 에너지가 속에서 막혀 있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에너지는 계속 이동할 수도 있고 한 곳에 머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담겨 있지 않으면 밖으로 퍼져나간다. 창조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역학적으로 제자리를 맴돌므로써 고정된 단위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원자의 모습을 띤 에너지가 온 물질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벽돌의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삼스카라는 저장된 과거 에너지 패턴의 맴돌이로서 상대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 이 에너지가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당신의 저항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이다. 이 맴도는 에너지의 덩어리는 가슴의 에너지 중추에 문자 그대로 저장된다. 살면서 당신이 끌어모은 모든 삼스카라가 거기에 저장된다. 그것은 끝난 일처럼 이제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갓난아이 적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지나가지 못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당신 안에 있다. 영적 가슴의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각인, 이 삼스카라이다. 이 엉긴 덩어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다. 삼스카라가 많이 쌓이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암울해진다. 외부로부터의 감각이 당신의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이 억압된 에너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이 늘 막혀있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의 경험에 따라 그것은 꽤 자주 열렸다 막혔다 한다. 자극을 받으면 삼스카라는 마치 꽃잎처럼 열리면서 저장된 에너지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맨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험했던 기억이 갑자기 의식 속으로 밀려들어온다. 그때의 생각과 느낌과 때로는 냄새와 그 밖의 감각까지도 삼스카라는 그 사건을 사진 찍듯 완전히 기록해서 저장할 수 있다. 이 모든 정보는 작은 에너지의 거품이 되어 가슴속에 저장된다. 여러 해 후에 건드려지더라도 그것은 그 즉시 당신이 과거에 느꼈던 생생한 느낌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것이 60이 되어서도 5살 때 느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이유이다. 이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정리되지 않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패턴이 저장되어 있다가 일깨워지는 것이다. 또한 당신은 긍정적인 인상도 저장한다. 멋진 경험이 일어나면 당신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 집착이란 그 순간의 좋은 느낌을 잊고 싶지 않다는 뜻이며 계속 그 느낌을 떠올리면서 좋은 느낌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당신은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지 않으며 저항이나 집착으로 흐름을 막음으로써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대안은 삶을 밀쳐내거나 붙잡지 않고 그냥 즐기는 것이다. 삶과 씨름하지 않고 삶이 주는 선물을 기꺼이 경험하면 당신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건드려질 것이다. 가슴은 당신을 부양하는 에너지가 지나가는 자리이다. 이 에너지는 당신을 키우고 고양시켜준다. 그것은 당신을 싣고 삶을 지나가는 힘이며 당신의 온 존재를 관통해 흐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이다.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고양된 상태는 단지 당신이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결과일 뿐이다. 당신이 닿지만 않으면 언제나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다. 그저 삶의 다양한 경험이 당신 안으로 흘러와서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이전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묵혀있던 에너지가 다시 나타나면 지금 그것을 떠나보내라. 오랜 세월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 삼스카라가 드디어 당신을 지나갈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하라. 그저 가슴을 열고 이완하고 용서하고 웃어라. 단지 그것을 다시 밀쳐내지만 마라. 물론 그것이 올라오면 아프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장되어 있던 삼스카라가 당신을 지나갈 때 고통도 함께 풀려날 것이다. 그 저장된 고통이 가슴을 틀어막고 삶을 제약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당신은 결정해야 한다. 대답은 그것이 건드려질 때 기꺼이 그것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그것은 잠시 아릴 뿐, 그러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세상이 삼스카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이 정화의 과정을 기꺼이 겪을 것인가? 건드려진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있게끔 중심 잡는 법을 연습하라. 저장된 에너지 패턴과 싸우기를 그칠 수 있을 만큼 내면의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나면 그것들은 꼬리를 물고 올라와서 당신을 곧장 지나갈 것이다. 그것들은 낮에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꿈속에도 올라올 것이다. 그 모든 일이 그저 일어나도록 놔두어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이 저장된 에너지 패턴을 몸이 박테리아와 외부의 물질을 제거해내듯이 가슴으로부터 제거해낼 것이다. 에너지는 늙지 않으며 지치지도 않고 음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열림과 받아들임이다. 당신은 그저 이 에너지를 원하는지만 결정하면 된다. 살면서 얼마나 고양된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느끼고 싶은지, 당신의 일에 얼마나 큰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싶은지 말이다. 당신이 충만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당신에게 늘 에너지가 충만하고 사랑과 의욕에 차 있도록 그 에너지를 영원히 닿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닿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닿는 법을 잊어버리도록 당신을 훈련시키면 된다. 마음을 닫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서 가슴을 닫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만나면 그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그 상황은 무의식 속에 내장되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따라 마음을 열거나 닫도록 프로그램되어 버린다. 당신은 자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유일한 것은 기쁨과 사랑과 의욕을 느끼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항상 느낄 수만 있다면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당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열려있는 방법의 터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 상황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대면하라.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라. 다만 열린 마음으로 흥분과 열의로써 그것을 대하고 다루어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날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마음을 닫는 법을 잊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에너지 중추들이 열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당신에게서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에너지 흐름으로써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병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저 이완하고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열면 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들고 그것이 치유를 일으킨다. 에너지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사랑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에너지이다.